반갑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9시 투자 인문학 1타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머슴새벽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따뜻함과 냉철함이 공존하는 남자 머슴새벽 인사드립니다. 네, 이번 주까지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 녹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지난주하고 해서 녹방으로 이렇게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찾아뵙게 되고, 다음 주 토요일 밤부터는 기존대로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소통이 조금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일주일만 더 참고 기다려주시면 얼른 찾아가겠다는 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도 되게 유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방송은 이제 좀 제가 이제 주로 XRP 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투자 인문학과. 그래서 투자 인문학을 이제 주요 다루지만 그 중에 이제 XRP를 주로하게 많이 다루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XRP에 관한 이야기 좀 많이 나누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알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알트 장이 한 45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잠깐 이걸 보면 알트 시즌 인덱스라고 해서 45 정도까지,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요. 요 바닥일 때 이때 이제 알트 시즌 온다. 이렇게 찍고 한번 오기 시작하면 무섭게 치고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요만큼 올라오는 동안에 소위 말하는 좀 잡 알트라고 하는 코인들이 지금 많이 펌핑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돌아가면서 이제 펌핑들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지셔서 이제 대부분 코인 투자에서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오늘 그거에 관련된 내용으로 또 시대적 방향성과 함께 세일엔의 유혹이라는 글 제목을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마지막에. 그래서 한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신다고 하면,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 메이저 코인 이제 비트, 이더 리플, 그 다음에 준 메이저로는 비트코인 캐시, 알고랜드, 많은 것들이 또 있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좀 시총이 작은 것들은 잡알트로 분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코인의 잡알트들에 지금 현혹돼서 지금의 투자 오랜 기다림을 다 망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인드셋을 지금 한번 다시 정립을 하시는 시간, 그리고 시대적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걸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2024년과 25년, 이제 24년이라고는 불과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보상을 받기 얼마 안 남은 시기가 왔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겨울을 잘 견뎌냈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독한 인내의 시간을 또, 여러 사람들의 조롱과 안 된다는 얘기와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어온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오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이제 시즌이 온다고. 지금 이제 자발태들이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는 시기가 오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메이저 코인들이 움직이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이제 차트들도 좀 보고, 토탈 크립토 마켓, 비트코인을 제외한 마켓 이제 차트도 좀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가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언제쯤 움직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리플 XRP 같은 경우는 690원 정도로 이렇게 와 있고, 이따가 글로벌 차트에서 보겠지만 지금 이제 김프가 거의 빠졌기 때문에 687원 요 정도 차이잖아요. 그래서 4시간 봉에서는 이제 드디어 4시간 봉 모든 장기 이평선 다 아래로 깔아주면서 거의 정배열에 가까워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늘 고무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고무줄을 이렇게 쭉 벌어졌다가 1,100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쫙 모아줬다가 뚫고 올라가면서 고무줄을 펼쳐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눌러줘서 고무줄을 좀 모아주는 작업을 했고, 거의 7월 14일부터 해서 2달 넘는 기간 동안 지금 이제 비로소 다시 뭉쳐주면서 다 모였죠. 그리고 가장 장기 이평이 검정선 위까지 올라와 있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실상 발산을 해도 언제 발산해도 이상하지 않은 위치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 또 드리지만, 코리니 분들은 제 방송을 보고 투자하시나 안 하시나 어떻게 해도 투자를 코리니 분들의 숙명상
탐욕을 못 이기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린이 분들은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 제 방송을 이제 보시는 이제 몇 년 동안 저와 함께 오랫동안 구독하셔서 보신 분들에 해당해서만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린이 분들한테는 아쉽지만 그 수업료를 다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투자하고 지금부터 해서 그러면 바로 나 돈 버는 거라고 하면 절대 돈 안 벌게 해줘요. 그게 이제 시장의 법칙이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난 4시간 봉을 보면 이렇게 모아서 여기 쭉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한번 모으다가 다시 발산하고 다시 모으다가, 이게 이제 계속 우리가 본 리또속이잖아요. 리또속을 계속 해주고, 리또속 한번 해주고 4시간 봉에서 모으고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모으고 4시간 봉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일봉상에서 보면 고무줄이 여기서 이렇게 쫙 펼쳐졌잖아요. 하락 시기에. 그 다음에 한번 뚫고 올라와주고 다시 한번 고무줄 위로 말아주고 다시 또 눕혀주고 말아주고 위로 뺑창 해주고 다시 또 눌러주고 이때 1100원까지 해주고 다시. 그래서 이제 일봉상에서도 이제 대략 한 750원 정도 위 정도 올라가지고 좀 다시 눌러주면 거의 정배열이 돼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대략 한 제가 10월 말 정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 되면 거의 정배열이 많이 모여서 일봉상에서도 에너지가 모이게 된다. 이렇게 지금 좀 보고 있고, 저는 10월 말하고 11월 말 이렇게 해가지고 리플 XRP의 좋은 흐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도만 분들은 제가 지난주에 커뮤니티 글로 남겨드렸잖아요. 그거대로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여러분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바꾸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설정해 놓은 위에 있는 가격대로 올라갈수록 쭉쭉쭉쭉 매도가 자동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탐욕과 여러분들이 씨름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탐욕에 흔들리실 그런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만 두시고 바꾸지만 마셔라, 이야기 좀 드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XRP가 움직여서 가게 될지 모르잖아요. 요번에 좀 이따 XRP 차트에서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얼마까지 움직일지 몰라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지정가 매도해서 정리한 대로 가다가 그 다음에 암호자산 시장이 가령 12월이든지 아니면 내년 1월까지 뭔가 막 장세가 있어요. 그래서 흐름이 흘러가다가 이 암호화폐 크립토 공포지수, 그 다음에 XRP, BTC 차트 여러 걸 다 보고 지금은 너무 심각한 과열 구간이다. 이거는 봤을 때 여러 지표들이 다 교집합으로 맞물린다. 그런 때가 되면 제가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기존 지정가 매도 해둔 거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지금은 비중을 좀 더 실어서, 그때 가격이 만약에 한 4,000원이에요. 아니면 그때 가격이 만약에 2,000원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여러 교집합상 지금 과열이다.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비중을 10%라도 더 매도를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할 거고.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은 우리가 요번 XRP 움직임이 어디까지 움직일지 우리는 몰라요. 아직은.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비는 이미 다 해뒀고, 그래서 그게 탐욕의 구간은 결국에 시장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광기를 붙어서 어디까지 올라가거나 과열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 대중의 과열이 일어나고 나면 그때 비로소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교집합을 통해 그 과열 지점을 찾아내서 그때 물량을 조금 더 실어주는 그 베팅을 하겠다. 베팅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렇게 현명하게 우리의 움직임을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오랜 이제 구독자분들 역시도 제가 미리 얘기 드리지만 리플 XRP가 갑자기 어느 날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급등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서 급등을 하고 이렇게 급등했던 것처럼 반드시 급등하는 때는 또 나와요. 이제 머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때가 나올 때 구독자분들도 여러분들 현명하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시뮬레이션을 하세요. 김연아 선수, 그 다음에 수영 선수, 펠프스라든지 여러 선수들이 다 올림픽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머릿속으로 수많은 경기 전에 올라가는 자기의 모습, 그 다음에 하는 상상, 무대 끝나고의 모습, 여러 가지를 계속 상상하는 이유가 당시 그때가 왔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함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탐욕하고 싸워야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각을 하세요. 나는 리플 나는 뭐 한 1,600원 가면 난 한 3,000원, 4,000원 가면 그때 난 얼마 팔 거야라고 하면 그 파는 장면을 계속 상상을 하고 그다음에 그 파는 장면 상상한 대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가서 내가 또 마음을 바꾸고 뭔가 하는 행동은 결국에 탐욕에 취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매도에 실패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상하시고 여러분들이 다 먹을 수 없다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하셔서 나는 최고점에 다 팔 거야라는 것만 안 하면 그러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다 먹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결국에 XRP도 비트코인처럼 똑같아요. 1달러이다가 비트코인이 지금 몇만 달러까지 갔잖아요. 1달러를 0에서 1 넘는 게 힘들었죠, 비트코인이. 이걸 넘고 나서 지금 몇만 달러에 왔잖아요. XRP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뚫어준 이 생태계 때문에 1달러까지는 당연히 쉽게 왔고 그 다음에 지금 이 400 얼마, 600 얼마 있는 게 결국에 나중에 비트코인이 1달러다 몇만 달러에 간 여정처럼 똑같이 가게 될 텐데 결국에 그때 내 손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엔 끝까지 홀딩하는 게 무조건 답인데 여러분들이 그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지금 수많은 인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혹독한 시기의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대부분 다 팔게 될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우리들의 현재 삶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의 삶의 윤택함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시간이 사실상 짧게 이야기만 좀 인문학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돈이라는 것 자체는 우린 대부분 통장에 있는 돈이 사라지면 와 돈이 준다라고 해서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돈이 막 빠져나가니까 뭐 카드값 빠져나가고 뭐 하니까. 근데 우리 안 보이고 있는 우리 인생 삶이라는 그 통장이 있어요. 바로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의 시간. 이건 계속 매분 매초 계속 정기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이 궁극의 화폐인지를 모르고 일론 머스크도 말했죠. 시간이 궁극의 화폐라고. 그래서 시간을 엄청 쪼개서 쓰는데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매분 매초 빠져나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투자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중에 XRP가 높은 가격에 가고 그리고 10년 뒤에 갔어요. 근데 내가 나이가 50살이고 만약 60이에요. 그 다음에 뭐 지금 40이고 30이라고 쳐요. 근데 나중에 엄청 큰 돈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삶의 추억과 여러 가지 시간을 쌓는데 일정 부분의 돈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여러분들의 탐욕을 절제를 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XRP가 막상 이렇게 또 움직이는 때 되면 제가 그때 가가지고 이 방송도 당연히 한다고 약속도 했고 저도 꾸준히 이제 10만 실버 버튼을 향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 스스로 잘 못하는 편인데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때가 됐을 때 제가 가령 4,000원 막 갔어요. XRP 4,000원 가는데 당연히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갔는데 와 여러분 이때 막 어떻게 하세요? 막 더 사세요라고 하면 신규들이 막 더 사갖고 막 당연히 막 4,000원에 사갖고 한 6,000원 갔는데 더 몰빵해서 당연히 나락갈 거 아니에요. 다음 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막상 움직이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미리 제가 움직이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계획을 잘 잡아두셔라. 그 이야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인트로 얘기가 조금 좀 길었는데 일단 라이브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저도 재미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라이브를 꼭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크립토 공포 지수도 보면 지금 이제 공포에서 중립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지난주, 지지난주 공포에 있을 때 늘 내 마음이 불편할 때 공포의 순간은 기회고 내 마음이 춤을 추고 기쁠 때는 투자 위기다. 그땐 탐욕의 구간에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있을 땐 코인 가격이 막 오르니까 기쁘잖아요. 마음이 춤을 추고 그럼 위기인 거고 지금은 오히려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투자 적기다. 그래서 공포일 땐 투자 적기다라고 했고 중립으로 이제 왔죠. 이제 중립으로 온 거예요. 알트코인들이 막 움직이니까 비트코인도 좀 오르니까 그러면 또 이게 이렇게 탐욕으로 가요. 연두색 구간으로 또 가요. 그러니까 좀 내려왔다 또 해서 여기서 막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때는 경계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장에서. 그거의 반복인 게임이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은 이 공포 구간에 있고 아주 짧은 시간은 이 탐욕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오랜 시간을 공포 구간에 있기 때문에 탐욕 구간을 줄 듯 말 듯만 하면 이때 보통
오랜 버틴 시간 사람 중에 일부분이 나가고요. 이때 오랜 공포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거의 90%가 떨어져 나가요. 나머지 9%는 여기서 줄까 말까 할 때 다시 공포로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9%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1%의 사람만 이 탐욕 구간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의 사람이 되려면 이 인문학적 사고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암호자산 시장은 엄청난 수익률이 나오는 시장이야. 그래서 대중들이 몰려들어. 하지만 대다수는 돈을 잃어. 왜 그럴까?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돈을 잃고 간 그 돈을 가져가는 게임이다. 투자는 결국 제로섬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투자 인문학적 사고, 혹독한 겨울이 있으면 봄이 오는데 겨울이 길고 봄은 짧다. 그리고 환호하는 우리 뜨거운 여름은 더 짧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인문학적 사고를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투자 성공의 비밀이고, 그 다음에 투자 성공의 비밀은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클리셰 딱 하는데 인내예요. 인내. 내가 확신을 갖고 신념을 가진 그 자산에 대한 인내. 신념이 있고 확신을 넘어서 신념이 생기면 인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인내가 할 수 있게 되면 신념이 생겨서 그러면 결국에 부는 얻게 돼 있어요. 나머지 하나는 뭐다? 탐욕에 대한 절제만 하면 되는데 그거는 끊임없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고, 지금 하랑도반이 해두신 대로 여러분들이 바꾸지만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절대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본의 투자은행 노무라가 자회사 통해 기관형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했다. 그래서 19일에 비트코인 어둰션 펀드를 공개했는데 추후 다양한 코인 상품 선보일 것. 일본은 리플의 나라이기도 하죠. SBI가 한 47개 은행들하고 연합해갖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 이제 비트코인 펀드도 있고 여러 다양한 코인들 펀드를 해갖고 여기에 기관들 돈이 들어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증명이 어느 정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물론 대중들은 이거에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코인은 위험한 거라고 인식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은 코인 쪽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보면 확신을 해야죠. 아, 증명이 이루어졌구나. 코인은 다음의 시대적 방향성이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무섭죠. 못 사고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건 왜 안 되냐? 인문학적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투자는 결국에 인내가 거의 90%고 나머지 10%는 이제 수많은 이제 지식과 시대적 흐름을 아는 건데, 사실 그런 걸 몰라도요. 이 코인이 진짜 좋은지만 내가 알고 그 다음에 신념을 가진 다음에 인내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아무리 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뭘 하고 난리를 쳐도 이 코인은 결국에 살아남아서 엄청 성장할 거다. 가령 테슬라가 뭐 100불까지 빠졌을 때 테슬라는 결국에 안 망하고 잘 될 건데, 전기차 시대가 열려서 테슬라가 거의 대부분을 다 먹게 된다. 플랫폼까지. 그러면 결국에는 갈 텐데 라고 생각하면 100불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100불에 팔죠. 왜냐하면 신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인문학이나 인내의 가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증명이 이루어진 시대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운이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 증명이 이루어진 지금에 있는데 내 마음이 불편한 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건지만 여러분들이 인문학적 사고를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트위터 X가 금융기능 출시 예고. 그래서 뭐 이미 암호화폐 라이센스를 많이 따고 있죠. 여러 주에서. 그래서 송금 결제 보상 가능해져. 그래서 소셜미디어 X가 조만간 결제 기능을 지원하겠다. 이제 조만간에 결제 기능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린다 야카리노 X CEO가 결제 기능 등의 X에 추가될 기능을 예고하는 동영상을 공유했다. 그래서 해당 영상에는 친구에게 케이크값 보내기, 새 스니커즈 사기, 나만의 계정으로 수익 얻기 등 여러 개가 가능해진다면서 직접 결제, 리테일 결제, 보상 같은 신규 금융이 나올 것을 시사했다. 그래서 결제 기능 외에도 뭐 기사 공유, 사진 및 비디오 콘텐츠, 스페이스, 오디오, 영상 통화. 그래서 거의 그 중국의 위챗 같은 그런 앱으로 이제 탈바꿈 하는 거죠. 거의 소셜 미디어와 금융 여러 가지가 다 되는 슈퍼 앱으로 이렇게 탈바꿈을 하는데, 당연히 여기 중심에는 결제 기능엔 당연히 암호화폐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세상이 열릴 때 결국에 엑스닷컴이라는 건 일론 머스크가 옛날에 페이팔 창업 전에 했던 거잖아요. 결국에 일론 머스크는 금융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소셜 미디어 앱도 당연히 이 안에서 하지만 결국에는 금융을 먹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는 스페이스 X, 그 다음에 스타링크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요. 인공위성 다 띄워가지고 위성을 통해서 인터넷 어디든 다 돼요. 그러면은 전 세계 돌아다니는 그냥 은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개인들의 은행이 가장 방대하게 접속 가능한 전 세계 어디든 그런 걸 이제 꿈꾸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좀 오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 상반기에 유럽 내 모든 스테이블 코인 상장 폐지 가능성 제기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좀 일어나고 있는데 거의 제도와 막바지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내년 6월로 예정된 미카법 발효를 앞두고 유럽 내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상장 폐지될 수 있는 분석이 나왔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완전히 탈중화가 되어 있는데 미카법에 따르면 토큰 발행자가 EU에 기반을 둔 기업이기 때문이어야 한다. 그래서 EU에 기반이 없으면 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EU에 기반을 두는 형태로 되거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기존 저기가 EU에다가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EU에서 뭔가를 좀 바꿔가지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몇몇 스테이블 코인만 살리고, 당연히 뭐 USDC 이런 그 미국 쪽의 주요한 그 스테이블 코인 몇몇 개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살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 입맛에 맞지 않고 그들 바구니에 서로의 이권이 엮이지 않는 좀 다른 쪽, 그러니까 기존 완전 신생 크립토 업계 쪽은 자기네들이 이런 제도화의 칼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배제를 시키고, 자기네들 전통금융권과 어느 정도 교류가 가능한 그런 정도의 크립토 신들만 얘네들이 살려서 가겠다라는 이 다른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SEC를 통해서 칼춤을 추어서 수많은 코인을 날리는 거와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자기네들 그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뭔가 서로 투자도 엮여 있지 않고, 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던 제도를 통해서 날리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제도권으로 수용되는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건 또 제가 왜 가져왔냐라고 하면, 수익코인이라고 하는 거, 그 코인 매각 흔적 이제 재단 왜 부인할까? 그래서 진실은 이제 온체인 데이터에서 수익 코인 매각을 보여줬다. 한성호 이제 조재호 교수, 한성대 조재호 교수님이 요거를 이제 좋은 일을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신 거예요. 수익 재단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분이 이렇게까지 트랜잭션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수익 재단이 한 지갑으로 쿠션을 쳐서 이제 코인 리스트로 보내서 매도를 한 거를 찾아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미 있는데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뭐 신생, 제가 그때도 이런 거 몇몇 개 좀 뜰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앱토스랑 뭐 수위랑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투자를 안 하는 이유 자체는 너무 많이 그러니까 기술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요. 이제 기술이 너무 좋아. 근데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나와서 늘 이런 탐욕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 기술의 어느 정도 격차는, 사실 기존의 인프라를 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특히나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은행권들과의 신뢰, 그거는 사실 기술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 신뢰 관계를 쌓아놓는 거, 그 다음에 기술이 조금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 조금씩 더 나아지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 지금의 암호화폐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바라볼 때 이제 더 이상은 와, 여기 기술이 더 진짜 화려하다, 기술이 좀 더 좋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기술이 좀 좋아, 수위랑 뭐랑 해갖고 뭐 제 몇 세대 코인이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또 이렇게 부인은 하지만 뒤로 물량을 몰래 갖다 판 흔적,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이제 위믹스랑도 비슷하지만 스테이킹에서 그 얻은, 재단이 스테이킹에서 얻은 그 코인은 그거는 우리 물량이 아니다 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물량의 그 범위가 되게 모호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애매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스테이킹 코인, 보상 코인은 유통량이 포함되나 안 되나 이러면 이 양이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상 이걸 유통량에 포함하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왜냐면 스테이킹 만약에 그게 달라지면 처음에 유통량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되게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매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이걸 매번 공시를 하거나 뭐 하는 형태가 돼야 될 텐데 그것도 되지가 않고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늘 이런 걸 생각을 하셔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좀 제가 흥미로운 기사고 뭔가 느낌이 뭐 별 느낌이 아닐 기후일 수도 있고 제 그냥 일반적인 좀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이제 빅피처일 수도 있는데 어떤 빅피처라고 생각을 하냐라고 하면 약간 이건 좀 많은 뇌피셜을 섞어서 좀 이야기 드릴 텐데 음, 자 보면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네트워크 활성화 실패 JP 모건 그래서 이더리움의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네트워크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실패했다고 JP 모건이 분석했다. 그래서 JP 모건 하면은 사실상 이더리움의 뒷배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금융 기관이죠. 여기가 약간 이더리움을 좀 까는 듯한 이런 이제 기사를 냈어요. 안 좋은 기사를.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루머가 돌았었어요. 뭐냐면 블랙락하고 JP 모건이 리플 XRP를 매집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루머가 돌았는데 이건 뭐 루머일 가능성도 매우 높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제가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유도 너무 루머 같은 걸 다루면 그냥 음모론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음모론과 그 다음에 미래를 통찰하는 그거는 어느 중간에 있다라고 봐요. 그 우리가 있어야 될 지점은 너무 모든 걸 다 음모론이라고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너무 그런 걸 쫓아가서도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사고를 열어두고 이 정도는 합리적으로 뭔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예상을 하는 편이 저는 투자 시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훨씬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그냥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안 좋다라고 보고 근데 이제 제가 아무튼 뭐 블랙락이나 JP모건 XRP 관련해서 다루지 않은 이유는 이제 너무 음모론 쪽이라서 팩트 정보가 너무 없어서 그랬고 근데 이제 그런 거와 맞물려서 요새 갑자기 JP모건에서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네트워크 활성화 실패라는 이더리움을 좀 까는 듯한 이 기사들이 나와서 이건 팩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아까 얘기한 블랙록과 JP모건의 리플 XRP 매집 뭐 이거 갖고 이제 루머하고 맞물려서 어떤 느낌이 좀 있냐라고 하면 이건 이제 제 뇌피셜인데 만약에 JP모건이 지금 이제 리플 진영 쪽 입장에서는 이더리움 그 쪽에서 아무래도 그 전에 지금 빌 힘만 그 인물하고 해갖고 뭔가 부패가 있다라는 쪽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JP모건도 그 뒤에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JP모건이 실제로는 연막인 거야. 이제 리플 XRP나 블랙록이나 결국에 리플 XRP로 그들이 뭔가 세계 진짜 단일화폐 몇 개 중에 하나 하는 형태로 몇몇 이제 코인들을 쓰려고 하는데 당장에 세계 단일화폐는 안 되겠죠. 근데 결국에는 그런 형태로 10년 안에 갈 텐데 그런 이제 크립토 세상으로 갈 때 자기네들이 밀 코인은 리플이었어 만약에. 근데 이더리움으로 연막을 해서 리플의 SEC 소송이나 여러 가지 압박을 해서 여러 가지들 그 자기들의 생태계를 뭔가 하는데 시간을 버는 거나 여러 가지들을 해서 리플을 압박을 하고 실제로는 이제 뒤로는 리플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더리움을 위해주는 척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돼서 이더리움을 슬슬 까는 게 아닌가 이런 아주 이제 당연히 그 가능성은 낮지만 이런 생각도 잠깐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그래서 투자를 제가 비트 이더 리플을 3개를 다 하고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게 이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왜냐면 예전에 우리가 그때는 이제 저는 태어나지 않았던 시기이다 보니까 그 근본이제로 닉슨 대통령이 근본이제 폐기를 선언을 했던 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도 있고 그때만 해도 어떻게 달러 종이 돈이 금 담보로 안 하면 이게 의미가 있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본이제에서 폐기되고 달러에 금 담보로 한다는 게 사라진 달러가 찍히기 시작할 때 그것도 충격인데 지금 언젠가 이 이후에 인류는 그런 충격이 없었던 시기에 살았잖아요. 뭐 코땡땡 때도 갑자기 그런 일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충격받았지만 지금 익숙한 것처럼 또 금융 대격변으로 뭔가 발표를 했어요. 만약에 앞으로 뭐 IMF의 뭔가 ESDR 바구니에는 코인 어떤 걸로 해갖고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미국이 뭐 어떤 걸 담보로 해갖고 우리는 이거를 어떤 준비통으로 해갖고 쓰겠다라든지 뭔가 이런 발표를 해요. 그것도 역시나 지금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말도 안 된다라고 하겠지만 결국에 1970년도 그때쯤에 근본이제를 폐기하던 때도 사람들한테
이제 근본이자가 없어지는 종이돈이 올 거야라고 하면 그러면 종이돈 누가 믿고 써라고 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였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지만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더리움 얘기를 다시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머릿속에 그냥 생각은 해두고 계셔라. 그럼에도 저는 이제 이더리움 스테이킹 해놓은 건 이제 들고 가겠지만 어찌됐든 그 JP 모건이 갑자기 이제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게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네들이 이더리움 좀 더 모으거나 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의 퍼드를 퍼뜨리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양한 그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언급드렸던 그런 해석은 좀 급진적이지만 어찌됐든 요새 퍼지는 루머와 맞물려서 뭔가 좀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태국의 2025년부터 해외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도 과세. 자, 그래서 태국도 2025년 결국에 지금 2025년이 여러 아젠다가 다 맞물려 있잖아요. 원래 2025년부터 전기차 대부분 하고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 저기 하는 거였는데 영국이 그거 너무 빠르다 해갖고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좀 늦춘다고 뭐 이야기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의 지금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아젠다가 2025년까지 해서 오늘 방송 마지막에 시대적 방향성 월드 이코노믹 포럼 거기서 나오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제가 쓴 글을 그런 것처럼 이제 다 여기 타임라인에 맞춰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적 방향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하고 있고 대부분은 모르지만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이미 알려줬던 거 뭐 기후변화, 저탄소 정책, 금융 대격변, 그러니까 금융 대개혁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인 금융 개혁에 우리가 시대적 방향성을 잃고 지금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마무리쯤에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연내 법인 설립, 그래서 내년 상반기 거래 재개. 그래서 부산시가 그 디지털 자산 이쪽으로 해갖고 뭔가 좀 많이 그 허브로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원자재, 귀금속, IP 등 모든 거를 상품 토큰화해서 거래소를 시작을 하겠다. 그러니까 원자재도 토큰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테슬라나 몇몇 주식을 토큰화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래를 할 수 있는 거 이제 그 어떤 플랫폼 미국에서 SEC 승인한 시작을 했죠. 미국에서도 그런 것처럼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도 원자재, 뭐 구리,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다 해서 토큰화 해갖고 거래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귀금속 같은 경우, 뭐 금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그 다음에 IP 관련된 것도 토큰화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 IP도 사실 무형의 가치잖아요. 그리고 암호화폐 토큰 증권 1차 거래 대상에서 빠졌다. 요거는 지금 일단은 좀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국 정부에서 받아들이기 좀 어렵기 때문에 말도 많고 이래서 카카오도 업비트랑 뭔가의 연결고리를 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여러 문제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는데 결국에 이런 것들을 해서 먼저 좀 시작을 한다. 원자재, 귀금속 등. 그래서 연내 사업자 선정 및 법인 설립 후 내년에 거래 재개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뉴욕 같은 경우는 상장 심사는 아예 나라에서 딱 그 가이드 한 거대로 상장 심사를 하지 개별 거래소 상장 심사 안 된다라고 하는 추세로 가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자기네들이 알아서 상장 심사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에 이것도 나라 법에 따라 어느 정도 상장 가이드라인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물 한 모금 잠깐 마실게요. 자, 요게 또 코땡땡 변이가 새 백신 400만 분 이제 회차 도착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10월부터 무료 접종. 그래서 지금 독감 하는 거와 같이 독감 하얀신하고 같이 요거를 이제 더블로 해갖고 한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또 이제 10월부터 해갖고 무료로 해준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 변이 하얀신 같은 경우는 8월 말 유럽의학청 허가 이후 국내에서도 12월 뭐 긴급 사용 승인 받았다. 여기도 나오죠. 또 긴급 사용 승인. 이런 걸 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서 하는지 저는 이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아무튼 뭐 여기가 돈을 많이 벌겠죠. 이제 전 세계의 나라로부터 돈을 다 걷어가겠고 다 로비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로부터 물량을 1000만회 차례로 도입. 그래서 다음 달 또 500만. 그래서 거의 한 1500만 정도가 되는 거죠. 이제 엄청난 건데 이게 뭐 한 돈 10,000원만 해도
이제 1조 5천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흐름만 여러분들이 보셔라.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2020년 때 요런 게 터질 때 여러분들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뭐 영화 감기처럼 그렇게 되겠어? 라고 했는데 됐죠. 뭐 혼자 밥도 못 먹게 하고 뭐 저기 뭐 친구 몇 명 이상은 이제 하얀신 안 맞으면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다 그렇잖아요. 어디도 못 들어가게 하고 또 회사는 아예 다니지도 못하게 했죠. 회사 다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선택했고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건데 개개인의 자기 몸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 나라가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웠고 사람들을 서로 약간 혐오를 조장을 하면서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두 다수가 다 희생을 해서 이거 맞아야 된다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각자의 선택입니다. 이제 사랑 도반분들에게는 제가 제 견해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썼지만 이건 이제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흐름만 좀 잘 이제 보시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세계 경제 포럼 이제 월드 이코노미 포럼이죠. 다보스 어젠다에서 코땡땡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등을 논의한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미국 여기 여기 스테팔 방셀 최고 경영자가 뭐 이런 이제 하얀신 임상 시험 뭐 이런 것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여기에 그냥 세계 경제 포럼에 뭐 유엔 사무총장 오고 각 센 나라 대통령 오고 뭐 기업인들 오고 다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금융 엘리트들의 모임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사람들은 이런 모임이 대놓고 있는데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금융 엘리트가 어딨어라고 하는 그 대중들이 더 많다는 게 더 아이러니죠. 이미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여줘도 안 믿고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 게 거의 9할 이상의 대중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셔야 되는 게 유엔 사무총장 이거 와서 얘기하잖아요. 하얀신의 이제 형평성, 접종의 형평성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겠어요? 많이 맞춰야 되는데 왜 잘 안 맞냐? 그래서 이제 더 많이 보급을 하자 이런 이제 아젠다가 있는 거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 개혁 우리가 투자하는 코인이죠. 모든 이제 종이화폐라든지 그 다음에 BIS의 어떤 형태로 BIS가 코인들을 은행이 몇 프로까지 투자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 바꾸는 게 지금 금융 시스템 개혁이고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있는 게 요게 코인. 그 다음에 기후위기 지금 계속해서 뭐 빙하가 녹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너무 더워지고 계속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탄소 배출, 뭐 전기를 다 도입해야 되고 내연기관차 줄여야 되고 그리고 또 우주로 나가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빠져 있는데 결국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추가가 될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결국에 이런 아젠다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아젠다들에 대한 얘기는 이제 오늘 방송에서 마지막에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리플사 우리 많이 아픈 리플이가 핵심 상품 리플 ODL 브랜드 리플 페이먼츠로 변경한다. 그래서 리플 ODL이 사실상 저도 이게 입에 잘 붙지 않고 너무 직관적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결국에 이제 직관적인 리플 페이먼트는 딱 결제 이제 아주 쉽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브랜드를 바꾼다. 그래서 사실 브랜딩 바꾸는 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인데 이렇게 딱 바꾼다라는 거고 당연히 잘 안 되고 있으면 돈도 들고 뭐 하는데 뭘 바꿔요. 지금 잘 안 되는데 사업 안 되는데 가게 간판 바꿀 일 없잖아요. 그냥 접지.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당연히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바꾸는 거예요. 리모델링 할 돈이 당연히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잘 되고 있다 사업이. 그래서 ODL 도입한 거를 페이먼트 형태로 이제 브랜딩을 바꾼다. 그래서 지금 리플이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자, 요거 이제 또 차트를 좀 살펴보면 자, 이게 3일봉이에요. 리플의 이제 3일봉 차트인데 여기서 지금 가오시안 채널 같은 경우 이제 변했죠. 이렇게 변해서 3일봉에서 변한지 좀 여러분들이 된 걸 보셨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자 하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3일봉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문샷 같은 경우도 요 녹색 빨간 선이 녹색으로 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노란색 올라가면 이제 상승을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래서 이 거대 삼각 수렴에서 한번 맞고 또 떨어지냐 이것 때문에 지금 두려운 거예요. 약간.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한 1.2 한 8에서 1.3달러 정도까지는 요번에 가지 않을까 연말까지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거기서 맞고 또 한 번에 리또석을 할지 이런 식으로 리또석을 할지, 요번에 리또석을 이렇게 해요. 여기 맞고 또 이렇게 가다가 내년쯤 돼서 이렇게 가요. 이럴 줄은 모르죠. 그럼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맞고 떨어져 이렇게 돼요. 너무 또 힘들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또 이렇게 리또석 당한다. 그리고 요번엔 간다면서 왜 안 가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여기 정도까지 갈 것 같으니까 나는 여기서 난 다 팔래 하셨는데, 만약에 위로 갔어요. 날라갔어요. 리플이 갔다가 하는 척 하다가 날라갔어요. 이러면 여기서 판 걸 후회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그냥 생각을 정리를 잘 하셔야겠죠. 왜냐면은 못 가진 거에 대한 그 공포 두려움이 더 크잖아요. 힘든 게. 그러니까 다 가질 수 없다는 거야.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고까지 넘어서 모르잖아요. 이렇게 갔다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난 여기서 아니 다 팔았네 이렇게 빠질 줄 알고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안 먹으려고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도 얼마 팔고 나머지 물량 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쉬운 걸 대부분의 대중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떨어지는 거 맞아요? 이거 알려주세요. 어디가 요번에 고점이에요? 이거 왜 몰라? 이거 모르면 바보지.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걸 누가 알아요? 어떻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알면은 여기서 팔아서 사고, 팔아서 사고, 팔아서 사고, 여기서 팔아서 다시 사. 이것만 해도 이미 엄청난 부자예요. 그죠? 근데 사이클상 이제 여기 고점 간다, 얼추 자극된다, 이럴 때들은 우리가 이제 덜어내야 되겠지만, 리플이 혼자 움직일 때 사이클상 아직 고점이 아니고 자극이 심하지 않아요. 근데 리플이 먼저 얘는 좀 별도 움직이 여기까지 갔다가 빠질 수 있잖아요. 모른다는 거죠. 갔다가 날아갈 수도 있고. 누구도 모르는 거에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거에 노력을 하면서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냥 집중할 수 있는 거. 내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결국에 XRP는 나중에 우상향하고 좋아질 코인이다. 근데 요번에 여기서 맞아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리또서고 워낙에 심한 코인이니까. 그러면 나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그것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어렵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조지표가 이제 3일봉에서도 살짝 돌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살짝 돌려고 하고 있다. 여기 보이시죠? 살짝 꺾었습니다. 여기서도 돌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주봉에서 이제 보면, 주봉에서 이 빨간 점 문샷 지표에서도 빨간 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 빨간 선이 딱 끝나고 녹색으로 다 바뀌는 순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RSI도 이제 꺾여서 딱 돌기 직전이죠. 이때도 RSI가 이제 돌고 상승. 거의 지금 바닥 많이 내려온 거예요. 여기서도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주봉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월 말쯤 정도는 좀 보는 건데,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돌고, 여기서도 돌 때 이런 식으로 상승. 2021년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때랑 되게 비슷해요. 여기 지금 한 이쯤 와 있는 거예요. 여기 딱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한 몇 주 안에 이런 상승이 다시 지난 여기 근처까지 가는 상승이 나와주고, 그죠? 지금 요쯤이니까 이런 거 나와주고, 그 다음에 잠깐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서 안 눌러주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든 지금의 중요한 건 우리가 바닥에 있다. 주봉상 바닥에 있다. 보조지표에. 그러면 지금은 용기를 내야 될까 아니면 두려워해야 될까라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죠. 아주 명확하죠. 자, 리플의 또 이주봉 역시도 또 비슷합니다. 그래서 건너뛰고, 자, XRP의 BTC 차트도 보면, 자, 요것도 보면 요 이주봉으로 준비를 했는데, 요것도 보면 이런 식으로 XRP가 BTC 대비해서 이만큼 갔다가 눌러주다가 다시 다음 한 번 더 커졌다가, 이때 거의 그 리플이 시총 2위 정도 이더리움 제꼈던 순간이 있었어요. 이 둘 중에 한 번이. 그 다음에 한번 눌러주고, 지금 이만큼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발산을 한번 해주고 0.5라든지 아니면 0.382까지 가주고, 그 다음 다시 좀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
이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런 형태. 그래서 이게 빠르면 2023년에 나오는 거고요. 요런 흐름이 만약에 좀 늦다라고 하면 2024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봐요. 결국에 이만큼의 축적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간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얼마 전에 SEC 그 앞에서 웃으면서 제스처까지 취하면서 사진도 또 찍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 뭔 자신감이겠어요. 뭔가 SEC를 대상으로 해서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 사진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쵸? 하랑 도반분들에게 제가 올려드렸던 그 사진인데, 그런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에 매를 먼저 딱 맞아놨잖아요. 리플이 규제의 명확성으로부터 소송 이미 한번 저기 이겨놨고, 그 다음에 지금 항소 관련된 그 남아있는데 결국에 이겨놨잖아요. 코인은 XRP는 증권이 아니다. 그러면 규제에서 자유로워진 코인이 됐어요. 그리고 오랜 미리 매도 맞아놨어요. 그래서 얘는 이미 이때 별로 오르지도 않았어. 이때 요때죠. 요때인데 요만큼 오른 거예요. 비트코인은 오를 때 얘가 더 올랐어야 되는데 안 오르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XRP만 안 올랐으니까. 이만큼 늘려놨으면 이제 규제에 자유로워진 그 뭔가의 효용성을 보여줄,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기를 지금까지 잘 인내해왔다라고 하면 스스로와 싸움이야. 투자는 멘탈 게임이라 무너지지 마시고 조금만 더 잘 견디셔가지고 이런 이 흐름을 한번 보고 그래도 리플에 투자했는데 이거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바닥을 기다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주구장창 바닥 기는 여기까지 하다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파동을 한번 봐야지. 결국에 수축하면 팽창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인내를 해보자라는 이야기 계속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리플 왜 투자해가지고 나는 리플 투자해서 망했다라고 그냥 이 탓 저 탓하고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시장에 떠난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나오고 나면 결국에 2021년에 못 벌었건 2022년에 어쨌건 2017년에 못 벌었건 다 중요하지 않고 결국에 비트코인을 1달러에 샀다가 내가 10달러에 못 팔았고 아무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내 손에 2만 3만 달러인 지금 내 손에 6만 달러에도 못 팔아도 1달러에 샀던 비트코인이 아니면 10달러에 샀던 비트코인이 지금 이 3만 달러의 비트코인 가격에 내 손에 몇 개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결국에 나중에는 이 앞에서 리플 XRP 얘만 안 가, 리또 속이고 돈 못 벌게 하고 얘 때문에 나는 얘만 투자해갖고 힘들어 라고 해도 결국에 얘가 이런 때가 오고 나면 그때 내 손에 몇 개가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조금 올랐을 때 홀랑 다 팔아버리고 나면 결국에 나중에 많이 올라갔을 때 내 손에 몇 개 없는 게 크나큰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 그래서 투자가 마라톤하고 같은 건데 리플의 사이클이 조금 더 길 뿐이에요. 되게 힘들게. 이게 좀 긴 거예요. 원래 여기서 2021년 요쯤이죠? 요쯤에 이렇게 왔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여기서 없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원래 여기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이게 없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모든 최선안에 그러니까 행복 안에 슬픔이 있고 슬픔 안에 행복이 있다. 그래서 모든 안 좋은 일에도 좋은 측면이 있고 좋은 측면에는 또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되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겸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극성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안 가서 욕하고 떠났던 사람들은 이미 갔고, 그게 안 하고 난 버텨냈던 사람이 여기서 이때 차라리 XRP가 움직이지 않았기에 내가 더 좋을 수 있는 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인생을 통해 배우는 극성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잡스가 토이스토리 대박 나가지고, 저 애플에 쫓겨나서 토이스토리 대박 나가지고 애플로 다시 복귀하고 막 화려한 스토리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토이스토리 회사 매각하려고 픽사 이제 매각하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매각이 안 돼가지고 짜증 막 나고 왜 이렇게 매각 안 되고 힘들지? 계속 거절당하고 이제 픽사가 재정난이 힘드니까 어떻게든 회사 헐값에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가지고 끝내 하다가 나온 애니메이션이 토이스토리라고. 근데 그게 대박 났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회사가 팔렸어요. 그럼 토이스토리 대박 없었던 거죠. 그러면 스티브 잡스도 애플로 복귀를 못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픽사가 재정난에 겪어서 어떻게든 회사 팔려고 그랬는데 안 팔렸던 그 안 좋았던 그 시기가
오히려 좋았던 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이제 극성의 법칙인데 2021년 4월, 5월에 XRP가 이때 안 갔던 게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극성의 법칙으로 돌아온 수도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인생이라는 거는 매분 매 시간 어떻게 그때마다 모든 게 다 동시에 오잖아요. 좋은가 안 좋은 게.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이제 일주봉 차트도 보면, 자, 여기도 이제 아래 보면 살짝 돌아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연말쯤에 해가지고 한 4만, 한 5천, 6천 요 정도 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도달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뭔가 붙어요. 그러면 내년 오히려 반감기 전에 여기 좀 상승을 하면서 막 여기 전도라든지 아니면 더 올라가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뒤통수 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붙으면 반감기쯤 해서 오히려 가격이 좀 빠지는 그런 이제 변칙 패턴. 그래서 요게 1번하고 요 2번에서 1, 2번 세트가 하나의 사이클로 되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모두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요런 시나리오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약간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만약에 46K 정도, 46,000달러 정도를 도달한다라고 하면 그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또 보고 있고, 자, 크립토 토탈 마켓 캡에 비트코인 제외하고 여기도 가우시난 채널 여기서도 보면 지금 얘만 아직 그 녹색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뀌기 일보 직전에 여기도 주봉이 이제 돌아 나가기 딱 꺾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 빨간색인데 하얀 점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얘도 이제 꺾여서 가면 어떤 게 나오냐라고 하면 예전에도 이렇게 가다가 상승이 나오면서 녹색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고, 그 전에도 상승이 나오면서 녹색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넘어갔죠. 여기도 대부분 이제 빨간색으로 있다가 초록색 하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갔고, 여기서 또 돌아 나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가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돌아 나가고 연두색 나오면서 바뀌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가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 결국에 거의 지금 맨 바닥에 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피보나치에서도 0.236 여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진짜 거의 안 올라 있는 상태죠. 메이저 알트들이 가줘야 돼요. 가줘야, 비트코인 제외하고 이더라 XRP가 가줘야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시총 큰 것들이. 그러니까 그 메이저 알트들의 시기가 이제 머지않으면 찾아올 거다. 지금 메이저 알트들은 되게 힘든 시기다. 그냥 팩트로 나와 있는 거예요. 메이저 알트들은 겨울에 있다. 그러면 겨울에 어떻게 해요? 겨울에 당연히 여러분들 봄에 이제 새싹 씹고 저기 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봄에 준비해놔야죠. 지금 봄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거는 타이슨 양이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귀여운 고양인데, 자, 이거 보시면 타이슨이 막 그 운동하는, 이게 보통 복싱에서 위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핀하는 거. 근데 이거 보고 자기 고개를 딸랑딸랑 흔들면서 이렇게 딸랑딸랑 하면서 자기 이제 친구하고 한판 하기 전에 이제 영상 보고 딸랑딸랑 하면서 위빙하는 거야.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고양이가 타이슨이 하는 거 보고 배우는 거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하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개 딸랑딸랑 흔들면서 이런 식으로 한판 하기 전에 친구하고 이제 스파링 한번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하고 한다라는 거 매우 귀엽죠. 자, 그리고 롱텀 홀더들의 어드레스 MBRB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살짝 이제 다시,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때는 더 내려갈 거라고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거의 바닥인데 어떻게 더 내려가냐, 더 내려가도 그러면 좀 더 사면 되는 거지, 이번엔 다를 거다, 계속 이번엔 다를 거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바닥이 나오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다를 거다 해서 다시 이거 한 비트코인 지금 한 2천만 원대로 다시 돌아간다고 계속 겁주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과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저는 반대로 갈 것 같다라고 했고, 지금 아직 그 증명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이게 다시 여기 가기보다는 여기서 비비다가 이제 다음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천천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그 공포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번엔 다를 거다. 이번에는 더 빠질 거야. 이번엔 더 빠질 거야 라고 해요. 그리고 탐욕 때는 이번엔 더 올라갈 거야. 더 올라갈 거라고 해요.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번엔 다를 거야 라는 게 진짜 제일 위험한 거예요. 계속 그 역사는 반복이 되는 게, 전쟁도 반복이 되고 차트가 반복되는 이유는 뭐예요? 차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에도 인간의 비이성적인 심리가 녹아져 있는 거고, 인간이란 자체가 이성적이지 않고 사람들이 모이면 광기 어린 뭔가를 하니까 비이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역사를 반복하는 건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 역사를 반복시키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차트도 차트가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그 비이성적인 심리가 계속 차트를 반복하는 거야. 이번엔 더 빠질 거야, 더 빠질 거야 라고 하면 그거 더 빠지지 않고 가는 거고, 이번엔 더 갈 거야, 더 갈 거야 라고 하면 더 가지 않고 빠지는 거고요. 매번 반복이다. 여러분들이 이번엔 다를 거야 라는 그거에서 계속 벗어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아까 이게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보여드렸죠. 그래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메이저 알트들이 가기 시작을 하면 이게 이제 피크에 좀 다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요것도 좀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데스밸리를 계속 걷다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오아시스를 한번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또 데스밸리 걸어요. 그러니까 코인 차트로 보면 가다가 좀 수익 나는 거 하다가 다시 또 빠져요. 리또속 당하고 또 다시 데스밸리 사막을 걸어요. 그러다가 또 한번 리또속해요. 또 오아시스 만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마침내 파라다이스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여기도 보면 이런 식으로 오아시스 가다가 마침내 이제 파라다이스를 사막에서 만나서 풍덩 이제 수영을 하는 거예요. 저 뒤에는 이제 도시가 있겠죠. 야자수랑 막 이런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로 쭉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마침내 결국에 이런 파라다이스를 만나게 될 거다. 이런 때가 이제 머지않아 저는 온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겨울을 견뎌내신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고, 견뎌내신 분들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꼭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성공하니까, 절대 성공하니까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크립토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지표를 보면 소셜 인덱스 거의 뭐 0.1도 안 돼요. 0.1의 반 정도 되는 0.057입니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도 이렇고 거의 지금 여기에요. 여기 정도 가야 과열인 거예요. 지금 아주 참혹한 정도 수준으로 낮은 상태예요. 대중들이 진짜 관심이 없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 굉장히 관심이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물 한 모금 마시고 이제 오늘 방송의 피날레를 장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린의 유혹, 그 다음에 시대적 방향성, 월드 이코노믹 포럼. 자, 그래서 세이린이란 그리스어로 이렇대, 세이린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인간 여성의 얼굴에 독수리 몸을 가진 전설의 동물이다. 그래서 스타벅스 로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암호자산 시장에 있어서 세이린은 자발트 코인입니다. 그래서 물론 능숙하게 트레이더로 이미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자발트 코인은 매우 좋은 수익의 도구인데, 하지만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지난 과거 계좌 내역이 수익이 아니라고 하면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하고 또 암벽 등반하다 떨어지고 계속 반복을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암벽 등반 내가 하다 떨어지면 몸이 다쳤어요. 계좌 손실을 입었어요. 그러면 나는 재능이 없나? 라고 생각을 하고 더 암벽 등반을 공부해서 다시 도전하든지, 그래도 실패하면 이제는 암벽 등반 말고 올레길로 올라가는 정상에는 어떻게든 가야 되니까, 수익을 내고 투자 성공을 해야 되니까 산 정상에 오르는 방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올레길 투자를 하거나 인내를 가지면서 천천히 하는 투자죠. 근데 계속 암벽 등반만 하면 논리적 근거 없는 도전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어찌됐던 세이린이라고 하는 자발트 코인이 지금 업비트나 이제 보면 계속 펌핑을 하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터진다는 건 뭐예요? 대중들이 지금 저기다가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고, 거래 펌핑 되는 세력들의 코인 상폐되기 전 코인들 펌핑에 코인을 받아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상폐되기 전 코인을 사서 상폐가 되고 나면 돈을 다 잃는 건데, 그러면 코인이 앞으로 시대적 방향성에 따라 대부분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부터 마지막 펌핑을 하는 코인들이 나올 거고,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미 갖고 있는 것도 그때 잘 털으셔야 된다고 했던 게 지금인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터진다. 그 코인을 누군가 사고 있는 거죠. 한국거래소에서 한국인이.
그러면 이 세일인의 유혹에 빠져서 지금 저 코인들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코인 투자해서 거지가 되기 십상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흘러가면. 그래서 전 세계 아젠다, 친환경과 금융 리셋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그래서 2025년에 알람 시계를 맞춰두었는데 세계의 기득권들은 이미 모든 불을 거머쥐고 있고 그 불을 기반으로 우리의 세상에 법을 만드는 정치권도 지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대중들의 생각의 방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언론도 소유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들과 싸우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요새는 인터넷 통해서 사람들이 깨어나잖아요. 뭐 저도 이제 인터넷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편이고 음모론자라고 욕도 먹지만, 제가 막 우주에 대한 법칙과 여러분들에게 이런 게 얘기만 해도 사람들이 음모론자라고 취급을 해요. 이제 비과학적인 유사과학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잘 모르시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어찌됐든 공부를 좀 해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보면 인터넷을 통해 깨어난 소수의 사람들이 진실을 아무리 전해도 현실은 깨어나고 싶지 않은 99%의 대중들이 귀를 막고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코땡땡 때 아무리 뭐 QR 뭐 해갖고 사람들 뭐 어떻게 통제할 거다, 뭐 될 거다 계속 얘기를 해도 다 음모론이고 안 믿었지만 결국에 그렇게 되니까 너무 불편한 나머지 그냥 너도나도 가가지고 그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카페나 이런 데를 들어가게 됐죠. 수능을 하는 거예요. 매트릭스 영화에서도 보면 그 대부분 그 알 같은 데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막상 거기서 깨어나서 현실로 나와가지고 진짜 쓰레기 같은 밥을 먹으면서 있으면 그 다시 매트릭스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게 대중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냥 본성. 그래서 대중들은 자기가 공부하고 변화하는 세상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돈이 암호화폐가 바뀔 거고 금융 리셋이 될 거고 친환경 세상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이런 것들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고 이제는 우리가 단일 행성이 아니라 다행성 종족으로 갈 거다, 이런 것도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새 나사나 여러 가지들에서 외계인이나 이런 얘기들이 계속 정부들이 하는 이유도 인류의 시선을 거기로 이제 옮기기 위함인데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대중들은 99%가 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수년 전에 제가 하랑 도반분들에게 이런 글을 써드렸어요. 테슬라는 아젠다 컴퍼니다. 그래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말하는 앞으로 인류가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한 모든 일을 다 사업을 하는 게 일론 머스크다. 전기차, 저탄소죠. 그 다음에 우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X, 지금 금융 관련된 거죠. 이제 금융 대격변에 들어와 있는 거, 뭐 인터넷 연결, 이런 모든 것들,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 딱 부합되는 아젠다 컴퍼니다. 그래서 모든 금융 형님들이 미래 세상을 그릴 때 부합되는 아이템들로 회사의 비전이 맞춰져 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소수의 테슬라 지지자들은 이러한 시대적 방향성을 읽고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것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말하는 저탄소, 하얀신, 접종, 형평성, 어떻게 더 많이 맞출까, 이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그 다음에 기후위기, 금융시스템 기후, 이렇게 지금 크게 네 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저탄소와 기후위기, 뭐 금융시스템 개혁까지 어떻게 보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들이에요. 그 마지막 4번이 우리가 바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이유잖아요. 금융시스템 개혁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위험도가 근데 매우 높아요. 수익률도 어마어마하지만 자칫 흐름을 잘못 읽거나 탐욕을 부리다가는 모든 걸 다 잃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기가 십상이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세일인 유혹이 나오는데, 지금 자발트 코인들 급등 보면 다음 차례 뭘까? 지금 이제 업비트 보면서 하이파이 갔고, 다음에 룸 네트워크 가고, 그 다음에 뭐 간다, 이렇게 하는 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시죠?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런 방송도 뭐 이제 각자의 방송이니까 다 다양한 방송도 있겠죠. 그런 방송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면서 돈을 벌면 다행이지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죠. 그러면 뭐 어떤 코인 리딩이나 주식 리딩 하는데 다 돈 벌겠죠. 그게 되면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어찌 됐든 여러분들이 다음 차례 뭔가 이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계속 자신이 들고 있던 지루한 메이저 코인 버리고
세일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발트 코인 쫓아다니면서 다니다 보면은 결국 바다 한가운데로 홀려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탐욕 부리다가 모두 잃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세일인의 유혹은 매번 찾아오는데 여러분 거기 흔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때 기다리면요. 리플 XRP의 텀도 오고 때도 오고요. 비트코인 가는 때도 오고 이더리움 때도 오고 다 각자의 때가 와요. 근데 지금은 자발트의 때예요. 세일인의 유혹의 시간. 여기에 여러분들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자신 있게 난 넘어가서 하실 수 있다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거기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대적 방향성을 읽고 여러분들이 인문학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시대적 방향성은 위에서 언급한 4번 금융 시스템 개혁이며 인문학 사고는 인내의 가치다. 그래서 뭔 말이냐? 시대적 방향성은 이미 월드이컴 포럼에서 금융 대격변 시스템 개혁 바꿔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BIS에서 뭘 하고 IMF에서 뭘 하고 자꾸 스테이블 코인으로 뭘 해야 된다. 계속 제도화에 넣고 아까 유럽은 미카에서 스테이블 코인 자기네들 규제 틀 안에 들어온 것들만 허용해준다. 계속 지금 금융 제도권 안에 암호화폐를 넣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자산의 토큰화를 한다라고 하고 그거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금융 시스템 격변이라는 거는 금융 시스템을 결국에 부의 바구니를 바꾸는 거예요. 그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바꾸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돈 버는 쉬운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단 믿으세요. 그러니까 알트코인 쫓아다니면서 쉽게 돈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스스로 다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지루한 것을 반복하고 확신을 넘어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만 결국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거다. 여러분들 한 5년 전에 비트코인하고 여러 코인들 뭐 많았잖아요. 차트에 상위 10위 안에 그거 다 없어지고 지금 비트, 이더, 리플 몇 개 빼고 다 없어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돈 버는 쉬운 길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루한 길에 결국에 몇몇 메이저 코인에 돈만 살아남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미국의 나스닥 시총 같은 경우도 대부분 상태가 안 좋아, 수익률이 안 좋지만 나스닥 지표가 올라왔잖아요. 왜 그럴까요? 상위 지금 몇 개 기업 있죠? 테슬라,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이런 몇몇 개들이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실적을 다 빨아먹었기 때문에 나스닥이 올라간 거잖아요. 나스닥 100이. 똑같아요. 암호화폐도 앞으로 세일인의 유혹에 빠진 수많은 자발트 코인들은 다 사라지게 될 거고요. 몇몇 코인들만 살아남아서 암호화폐라는 부의 바구니를 다 크게 키울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몇몇 코인들 시총이 엄청 커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코인을 버리고 자발트 코인을 산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지금 생각인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와 증명은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 기회의 순간에는 증명할 수 없고 증명이 이루어진 데는 기회는 없다. 그죠? 기회가 있을 때 비트코인이 뭐 100달러, 10달러, 이더리움이 만원, 10만원 하던 때 기회 때는 이더리움이 그렇게 비쌀지 비트가 비쌀지 모르죠. 근데 증명이 이루어진 지금 이더리움이 2,000불, 비트코인이 몇만 불 이루어진 뒤에는 내 손에 그때 싸게 살 수 있는 비트 이더는 없잖아요. 똑같아요. 리플 XRP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리플 XRP를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기회의 순간에 막 사라 아니에요.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어차피 돈을 잃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 기회와 증명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왜 리플이 노스트로보스트로 어카운트나 국제 송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에서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도 계속 이런 소리만 하는 거야. 리플사가 XRP 안 쓰고 다른 코인 쓰면은 결국 리플하고 XRP는 다른 거니까 리플사만 IPO하고 잘 되고 XRP는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심지어 꽤 유명한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혀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마치 이런 거예요.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비트코인만 쓰면 되지 왜 비트코인에 보상을 줘? 비트코인이 가격이 왜 존재하냐? 이 말을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존재하는 필연적인 건데 그 이해조차가 없는 게 바로 리플사하고 XRP는 별개야 라고 하는 거예요. 수준인 거예요.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셔야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금융 시스템 개혁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리려던 게 이건데
근본이 이제 폐기 이후에 종이돈이 되고 무한정 돈을 살포했기 때문에 종이돈이라는 부의 바구니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건 우리는 알고 있죠. 대중들은 뭐 이거 아예 관심이 없고, 그쵸? 이제 암호화폐라는 부의 바구니에 부가 담기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거다. 지금 다소 침체기지만 앞으로 또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예요. 왜 우린 그걸 알 수 있냐? 지금 이 침체기에 수많은 기관들이나 이런 데들이 다 돈을 여기 넣고 뭐 ETF를 하고, 그 다음에 정부들이 제도권 안에 넣으려고 다 갖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부의 바구니로 전 세계가 이걸 안 삼을 건데 뭐 한다고 제도권에 넣겠어요, 그쵸? 왜 제도화를 굳이 구태여 정부 간의 공조까지 해가면서 하겠냐고요. 그거는 부의 바구니로 이제는 만들어야 될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저 위에 IMF 위에 있는 BIS 거기서부터 계속 아래 중앙은행들한테 지령이 내려오잖아요. 중앙은행이 그 미션을 주잖아요. 이제 부의 바구니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은행이 몇 프로까지 이제 코인 보관할 수 있는 거 허용을 해주잖아요. 이런 게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증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중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기회와 증명이. 그리고 앞으로 5년의 시간 동안에 자산의 토큰화가 시작이 되면 암호화폐라는 부의 바구니에 모든 자산들이 담기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수조가 있어요. 여기는 부동산이라고 할게요. 부동산.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더 큰 거, 주식, 뭐 이런 거는 뭐 채권,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 아래다가 여기 내려와서 부동산을 돈으로 바꿔요. 달러로 바꿔가지고 여기 시스템 해갖고 다시 주식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다시 채권 들어가고, 여기 와갖고 다 인버터 여기서 교환했어야 돼요. 각자의 시스템이 다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스템에서 달러로 바꿔서 그 다음에 다시 주식이라는 시스템으로 또 가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좀 저기를 해보죠. 이런 식으로 각자의 시스템이 다 있었어요.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다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돈이 가려면 여기서 다시 교환을 해서 달러로 교환을 해요. 부동산을. 그다음에 여기로 다시 가요. 그다음 달러 바꾼 걸 다시 가서 주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그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앞으로 자산의 토큰화가 되면 뭐가 되냐면 이게 수조예요. 물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돈이라는 이 자산을 달러로 아까 바꿔야지만 이걸 바꿀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로 연결해버리네, 관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이동하는 건 코인이에요. 토큰화된 코인. 그러면 부동산에 있던 달러로 평가되는 이 돈 자체가 토큰으로 바로 교환이 돼서 바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에 부동산에 유동성이 없던 게 폭발하겠죠. 왜냐하면 여기 나가갖고 교환을 해갖고 가는 절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부동산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 아니라 유동산이 되는 거죠. 부동산이 아니라. 왜냐하면 24시간 거래되고 건물 한 채를 100억짜리를 몇 개를 0점 몇 개까지 쪼개갖고 아주 작은 단위로 거래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부동산이라는 유동산이 돼서 거래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통이 굉장히 쉬워지고 유동성이 폭발함으로써 왔다 갔다가 되면서 마구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다음의 웨이브에는 여기가 코인 바구니예요. 여기가 코인 바구니라고 해볼게요. 코인 바구니에 이만큼 코인이 커져요. 나중에 이만큼 코인이 커져요. 그리고 부동산은 요만하고 주식도 요만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버블이 심하니까 부동산 내에 갖고 있던 집 한 채를 이거 사고 싶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달러로 바꿔가지고 다시 여기 들어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팔리지도 않아요. 왜냐면 내 집 한 채를 누군가 한 채 그대로 사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쪼개서 살 수 있고 내 집에 50%만 팔 수도 있고 40%만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바로 팔아가지고 바로 직행 연결된 걸로 버블이 들어가 있는 코인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내 집을 50%건 40%는 팔아가지고 코인을 샀는데 이 버블이 꺼져요. 그러면 이게 40% 50%가 버블과 함께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전 세계 중산층의 부들이 자산 토큰화라는 이름으로 부가 또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지는 세대가 오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자산의 토큰화 시대가 마냥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대다수의 중산층의 남은 부까지 쪽쪽 빨아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자산의 토큰화라고 봐요. 진짜 무서운 거죠.
자산의 토큰화는 거의 마지막 남은 부를 쪽쪽 빨아먹는 그 시스템이다. 지옥의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인류를 더 통제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지금 자산의 토큰화는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펌핑 나오는 수많은 자발트 코인들의 운명의 시대적 방향성에 따르면 모두 사라질 건데, 거기다가 여러분들 진짜 하지 마시고요. 암호화폐라는 시대적 방향성을 눈치챈 소수의 사람들을 수장시키기 위한 덫인 거예요. 물에다 그냥 가져서 보내버리기 위한 덫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면 덤비는 탐욕스러운 투자자들 돈 갈취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FTX 관련해서 비트 슈안님이 이제 굉장히 좋은 일을 해주셨잖아요. 많은 피해자분들 이제 직접 나서서 변호사분하고 상담도 해주시고,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진짜 너무 분노할 일이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보고, 저도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제 자산의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다가 돈을 넣어놨고, 그런 코인이 몇몇 개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저는 이제 거기 안 뒀지만, 피를 토할 만큼 너무 분노한 일인 게 뭐냐면, 파산하기 직전에 코인 이자를 파격적으로 제시하면서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를 끌어모았죠. 한국은 뭐 몇만 명 된대요. 그래서 뭐 조 단위가 넘더라고요. 한국의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한국 정부는 뭐 당연히 피해 본 건 니들 탓이고, 돈 거둘 때 세금은 이제 그거는 코인 하는 니네 또 갚아야 될 의무고, 이런 식의 지금 이중잣대이죠. 뭐 정부들은 뭐 워낙 그러니까 저 이제 기대는 안 했고, 정부가 뭐 나서서 이거 뭐 해줄 거라고 생각 당연히 안 하고, 세금 걷는 데만 혈안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해결 안 돼 있는데, 해결 방안 역시 이게 진짜 웃긴 게, 저도 이제 비트슈아님 방송에서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FTX 문서에 그렇게 써 있다라고 해요. 2022년 12월, 그러니까 파산할 때 FTX 당시의 코인 평가 금액으로, 그 당시 가장 떨어진 코인 평가 금액으로 자신들의 채무액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코인을 어떻게 클레임 해갖고 너 코인 얼마 있었냐 이거 체크하는데, 2022년에 12월 당시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2022년 12월 당시에 가령 내 코인이 한 $10,000 있었어요. FTX에 원래 한 $30,000 코인이 $10,000까지 추락을 했어요. 그렇게 빠져 있었으면 그거 기준으로 지금 $10,000 기준으로 이제 배상하겠다. 그러니까 네 코인은 우리는 너한테 줘야 될 거는 $10,000밖에 없다. 왜냐면 코인으로 주면 그 코인 수량을 주면 나중에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달러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웃기죠. 달러도 가장 마지막에 떨어졌을 최저점 구간의 평가로 달러를 해서 기준으로 배상을 하겠다. 그것도 100%도 아니고 50%에서 뭐 70% 뭐 이런 얘기라고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 뭐 눈뜨고 코 베이는 정도의 피를 토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금융 이 형님들의 이 진짜 무서움이 어마어마하게 혹독하다.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시대적 방향성과 인문학을 진짜 반드시 공부를 해야만 한다. 진짜 이 공부 안 하고 이게 이제 대놓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 다 FTX에 태운 다음에 타 수장시킨 격이잖아요. 코인하는 진짜 소수의 약간 현명한 투자자들을 다 거기에 이자라는 걸로 유혹해갖고 거기에 다 담은 다음에 다 수장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달러로 갚는다라고 하고, 코인 수량 같은 경우 자기들이 뭐 알아서 팔아서 뭐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 지들 헐값으로 지금 코인 다 누가 가져가겠죠.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 이제 대중들은 원래 눈치챈 대중들은 한번 이런 식으로 날렸잖아요. 많이. 그제 이제 남은 사람들은 대중들 별 관심 없죠. 이제 그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무섭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 방향성에 대해서 눈치를 꼭 채고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방송도 마지막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하랑 도반분들은 수요일에 정규 방송에서 만나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하랑 도반 커뮤니티 글로 제가 또 멋진 글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밤 9시에는 라이브로 찾아뵐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슴사백이었습니다.